안녕하세요, 변호사 신포도입니다. 한 해 폭행 및 상해 사건이 15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 번화가에 가면 술에 취해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사람들 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폭행 사건을 종종 보도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혹시 이런 행동은 폭행인가요? 저런 행동은요? 이런 행동은요? 자, 여러분, 폭행죄 성립 기준 딱 정해드릴게요. 한 대 때리는 순간 그냥 폭행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약하게 때리면 폭행은 아니지 않냐? 그냥 가볍게 쳤는데 이게 왜 폭행이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몸을 치는 건 바로 폭행이에요. 형법 제 260조에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폭행의 법적 정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는데요. 쉽게 말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 있으면 다 폭행입니다. 심지어 소리만 질러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더라도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위협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난 안 때렸으니까 폭행 아닌데? That's no. 위협만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폭행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 대 때리면 주머니에서 1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행죄라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건 아니고요. 가벼운 폭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니까 벌금도 내고 전과자도 내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의 수위가 높으면 2년에 가까운 징역을 살 수도 있겠네요. 합의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2년 이하면은 폭행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건 일반 폭행이고 다른 특수한 상황에선 훨씬 더 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2명이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라고 하잖아요. 폭행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둘이서 때리면 훨씬 더 센 처벌을 받아요. 사실은 법정형으로는 1.5배로 규정됐긴 한데 같이 때리면 다칠 확률도 더 높아지니까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다치면은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상대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면 폭행치사죄로 더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을 때리는 것보다 공무원, 특히 경찰관을 때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자동차 운전 중인 운전자를 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랑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거든요. 이런 죄들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때리는 순간 일단 집행유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행유예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징역만 안 산 거지 집행유예 끝나고 나서도 7년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취업은 그냥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처벌을 받은 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폭행이 되니까 앞으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위협할 수 있는 행동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꼭 때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때리면 안 됩니다. 방금 질문에 어떤 대답을 생각하셨다면 꼭 반성하시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혹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더라도 한 대 때리는 순간 기본 벌금형이고 징역도 몇 년이나 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